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다 왔고요. 이제 마지막 그 하다마다 연산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 x는 n 곱하기 1이었고요. y1 또는 z는 n 곱하기 h가 됐고요. 오메가 2는 뭐였죠? 차원을 다시 한번 보시면 h 더하기 1 곱하기 2입니다. h 더하기 1 곱하기 1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차원을 잘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바로 두 개예요. 아까 방금 전에 구했던 오메가 1j와 오메가 2j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유도가 됐고요. 이 부분에는 xk가 1, 2, 3, 4에 해당하는 게 곱해져 있고, 얘는 바이오스라서 1111만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얘가 입력 벡터 요게 추가한 1만 있는 i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게 이렇게 등장한 거고요. 요 숫자가 1이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시그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만 하면은 행렬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렬 형태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연산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행렬로 바꿔보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눈여겨서 보니까 여기 파이 프라임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이제 용어를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파이 프라임 안에 보면 k가 있고요, 숫자. 그다음에 j가 있어요. 그래서 k하고 j 요소로 파이는 총 뭐예요? 파이를 통과하고 나면 y1을 통과하면 z가 나오는데 얘는 n 곱하기 h잖아요. 바로 k는 n하고 연결되어 있고 j는 h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파이 프라임 kj라고, 파이 프라임 요 안에 거는 파이 프라임 kj,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이제 ek하고 오메가 2j가 보입니다. 여기도 ek하고 오메가 2j가 보입니다. 그래서 ek하고 오메가 2j는, 자 이제 보시면은 EK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1, 2, 3, 4하고 뭔가 Y하고 뺀 결과라서 N 곱하기 1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EK의 K는 N개만큼 4개 중에 하나를 뜻하고요. 오메가 2J는 아까 오메가 2가 H 더하기 1 곱하기 1의 관계였죠. 오메가 1, 오메가 2, 뭐 6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요게 한 녀석하고 요게 있는 한 녀석끼리의 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 B를 곱하면 I 곱하기 K, K 곱하기 J일 때 IJ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내부에서 보시면 CIJ는 뭐냐? K에 대해서 AIK, BKJ. AIK는 바로 요게 있는 한 요소이고요. BKJ는 여기 있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가 곱이 된다면 우리가 행렬 형태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EK와 오메가 2J가 곱하는 거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거 2하고 웨이트 2 두 번째 오메가 2의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N 곱하기 1일 거고요. L은 그 다음에 오메가 2는 옆으로 뉘어가지고 1 곱하기 H 더하기 1개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하고 1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웨이트 2를 뉘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행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하고 웨이트 2의 트랜스포즈가 곱해지고 그 중에 KJ 요소만을 뽑아와라 라고 하는 행렬 연산으로 수식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 웨이트 2의 트랜스포즈하고 곱해서 뭔가 대형 행렬이 하나 생겼고요. 얘의 크기는 n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h 더하기 1이기 때문에 n 곱하기 h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행렬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요소가 KJ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파이 프라임도 n 곱하기 h 더하기 1만큼 있죠. z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KJ로 표현되니 각각의 요소끼리 지금 보시면 이 오메가 트랜스포즈 곱하기
파이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다시 말하면 Z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h개, 얘도 n 더하기 1개, 얘도 n 곱하기 h 더하기 1개 이렇게 됐죠. 여기 i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얘하고 얘가 각각의 요소끼리의 곱이죠. 네,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고 행과 열이 같고 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KJ 요소끼리 곱해지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하다마드 곱하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식은 하다마드 연산으로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이 웨이트 2의 트랜스포즈에다가 파이 프라임 두 개를 하다마드 연산으로 곱하는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파이 프라임은 순서를 바꿔놓고 보면 에러 K하고 오메가 2J가 있으니까 에러 오메가 2의 트랜스포즈 각각의 요소는 KJ개, 여기도 KJ개. 얘네 두 개는 하다마드 연산으로 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오메가 1J하고 오메가 2J로 편미분한 결과를 합쳐서 앞에 있는 1과 2 대신에 I라고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XK가 있고요. 얘는 1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XK하고 1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걸 대문자 X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뒤집어서 트랜스포즈 형태로 해놓으면 IK가 되겠고요. KJ, KJ. 뒤에 두 개는 하다마드 연산이고 얘는 트랜스포즈를 해서 IK가 들어가니까 IK랑 KJ랑 KK 두 개 곱할 수 있죠. 네? 여기가 IK, I 곱하기 K 형태가 되고 여기는 K 곱하기 J 형태가 되니까 네, 두 개가 똑같아서 위에서 보시면 행렬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식은 뒤에는 하다마드 연산, 이 오메가 2의 트랜스포즈 하다마드 파이 프라임이 들어가고요. 앞부분에는 행렬 곱으로서 X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식이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상한 거하고는 포맷이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앞서서는 트랜스포즈도 없었고 그냥 마치 스칼라 변수 편미분하는 것처럼 풀어왔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따지게 되면 순서와 하다마드 그리고 매트릭스 곱 트랜스포즈가 여기저기 붙는 최종식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끝까지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 책에 거의 소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나면 이래요 라고만 그냥 적어놨을 뿐이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하고 유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최종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거 눈 감고서 유도해봐라 하면은 버벅거리면서 한 서너 번 이상 틀려야 마지막에 차수를 아마 이렇게 해서 딱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예제들 위주로 보통 이제 이 수식이 유도되는 과정만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파이썬 가지고도 또는 매트릭 가지고도 마지막엔 이 수식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수식이 필요한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시면 웨이트 2로 편미분한 거는 초장에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요. 웨이트 1으로 편미분을 하면 되게 복잡하게 마지막 하다마드 연산과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이 되는 데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경우에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벡터여야 되잖아요. X 트랜스포즈 그러면 1 곱하기 n이 되겠죠. X는 잘못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n 곱하기 1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으니까 n 곱하기 2 형태이죠. 얘는 마지막에 보시면 순서 바꿨기 때문에 2 곱하기 n이 되죠. 트랜스포즈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까부터 얘기 드렸지만 파이 프라임의 하다마드 연산이니까 파이 프라임은 z에 i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h 플러스 1개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n 곱하기 h 더하기라니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마지막 2 곱하기 h 더하기 1개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h 더하기 1, 2 곱하기 h 더하기 1, 우리 맨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웨이트 1에 대한 행렬의 크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웨이트 1 뒤에다가 i를 하나 붙인 거. 제가 어딘가를 틀렸는데 파이의 차수가 n 곱하기 h였구나. 파이의 차수가 n 곱하기 h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졌네요. 아까부터 잘못 얘기했네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2 곱하기 h 개수만큼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1의 개수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n 곱하기 1, 그 다음에 i가 붙으니까 n 곱하기 2, 근데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2 곱하기 n, 이렇게 되겠고요. 파이 프라임 하고 똑같은 하더마드 연산이니까 얘는 n 곱하기 h, 그래서 결론은 2 곱하기 h가 되겠고요. 여기 잘 써놨네. z는 n 곱하기 h, 그런데 하나의 열을 추가하니까 n 곱하기 h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쓰기가 어렵네. n 곱하기 h 더하기 1개, 근데 트랜스포즈가 생겼으니까 h 더하기 1 곱하기 n개가 되겠고요. 에러랑 곱해지니까 에러는 n 곱하기 1이죠. 에러는 x하고 y하고 차원이 같기 때문에 n이 지워지면 h 더하기 1 곱하기 1개만큼의 벡터가 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가 벡터 웨이트 2의 개수하고 똑같죠. 마지막 더하기 1은 전체 웨이트 2에 대한 바이어스하고 같으니까요. 그래서 벡터 형태로 표현되고 얘의 결과는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2 곱하기 h로. 그래서 웨이트 1에다가 다 더해버리면 맞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웨이트 1에다가 알파벳에서 마이너스 알파벳에서 더해주고 이 결과를 마이너스 알파벳에서 웨이트 2에다가 더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최종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오메가 1, 오메가 2에 대해서 편비분한 결과가 최종 수직으로 차원까지 맞춰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도해 놓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쓰는 거죠. 자꾸 또 유도하고 또 유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도 과정이 신랄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제에다가 더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렉처 순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L3 SIG였는데 이제 6번째 챕터라서 L6 SIG로 바뀌어 있고요. 제가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EXML의 L6 일단 시그모이덜 형태로 제가 할 거고요. 이 파이 함수를 뭘로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이 프라임 편미분한 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어떤 유형으로 하고서 그걸 편미분한 결과를 대입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6 시그에 대해서 좀 차수도 맞춰보고 그리고 예제도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는 지금 차원이 있는데 n개만큼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1개, 11차원으로 제가 해놨고요. x도 11개, y도 11개입니다. 그래서 linear space라는 명령 맨날 쓰는 거 하고 얘는 옆으로 나오니까 트랜스포즈 불러서 x는 벡터로 이와 같은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개수는 11개입니다. 자, 그래서 n이 11개고요. 그 다음에 h는 20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x는 11 곱하기 1이 되겠고요. 옆에다 하나 더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1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웨이트의 개수는 얼마냐? 2 곱하기 h 개수만큼이죠. 20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메가 1만 40개의 변수를 갖네요. 자, Z는 2 곱하기 21 웨이트 1이고 11 곱하기 2, 이 부분 2 곱하기 20 곱하니까 11 곱하기 20, 얘는 11 곱하기 20개를 갖습니다. 200개가 넘네요. 220개. Z값이 220개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컬럼을 붙이니까 n 곱하기 h 더하기 1개만큼 되겠고, n은 11개, h는 20개, 21개가 곱해졌죠. 여기 초록색까지 포함한 게 11 곱하기 21짜리 행렬이 되겠고요. 웨이트 2하고 곱합니다. 그럼 얘는 21 곱하기 1개만큼 곱해줍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21, 21 곱하기 1이니까 마지막 결과는 11 곱하기 1이 나옵니다. 이거를 따지지 않으면 뉴럴네트워크 계산을 할 때 11 곱하기 1이 들어가서 11 곱하기 1이 나오도록 이 중간 과정을 따지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뭐 딥러닝은 뭐냐? 그러면 여기 Z층을 한 10개, 20개 정도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Z를 20개 정도를, 10개 정도를 보통 10개층 정도, 10개 정도를 더 맞춘 다음에 각 웨이트 팩터들이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웨이트 4에서 웨이트 11번까지 10개층일 때 그걸 전부 다 계산해서 풀어내면은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파이 값만, 여기는 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만 좀 특이한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맨날 딥러닝이 뭐 나는 관심 있어요 하는데, 딥러닝의 결과물이 관심이겠지 딥러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도 뭐 4학년 학생한테 물어봤지만 딥러닝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딥러닝에 무슨 분야가 관심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은 연구단에서 할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게 또 있는데, 딥러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조적으로 전 세계에서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다 툴만 돌리고 있더라.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간 같은 것도 생성할 때 많이 쓰입니다만 간 자체는 짜기는 어렵지 않고 수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뭐죠?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측면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수식만 가져다가 맞춰갖고 쓰면 누구든 간에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업들이 사실 그냥 이걸 유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쓰는 거 하고 앉아 있는데, 가져다 쓰고 있는 거 하다 보면 얘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연구를 안 하고 가져다만 쓰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딥러닝 전문가는 저는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물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바꿨더니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선험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웨이트들이 몇천 개, 몇만 개씩 나오는데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거의 대부분 안 되다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그게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세라믹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죠?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들어서 손으로 풀지 않고 여러 가지 구조들을 있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서 대입해보고 안 나오면 데이터 조금 바꿔보고 뭐 오버피팅 되는지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가마에서 구웠더니 3일 걸려서 구웠더니 이건 고래청자가 아니야 하고 팍 깨버리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현재 딥러닝 활용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싫어서 딥러닝은 잘 안 쓰고 있고, 제 독자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딥러닝을 개박살을 내줄 그런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딥러닝 안 하고서 결과 좋게 하는 좋은 방법들을 몇 개 찾았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 보시면은 x, y, x는 0에서 10 사이에 11개를 채웠으니까 0,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를 바꾸면 이쪽이 바뀌겠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는 뭐 0에서 1 사이를 5개로 쪼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로 x가 나오겠고, y는 마이너스 0.1 파워,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대입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단위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x하고 y만 나왔을 때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풉니다. 자,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는 0을 넣어도 좋겠지만 0을 넣으면은 수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를 넣었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거 그냥 랜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기 분포 0 주변에서 흔들리는 값으로 시그마 1을 가지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 행과 열입니다. 행과 열을 보시면은 행이 2개고 열이 h개입니다. 아까 여기에 사례하고 똑같죠. 그리고 오메가 2는 랜덤 n을 넣었는데 h 더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넣습니다. 그리고는 z하고 i가 뭐 원하는 대로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차수가 맞았는가, 이런 차수 z는 n 곱하기 h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내부에서 중간중간 사이즈, 저 매트랩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사이즈하고 이 안에 매트릭스를 넣으시면은 행과 0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앙 과정을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L6 시그는 시그모이덜 함수입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시그모이덜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미분값도 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시그모이덜 함수는 미분을 하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앞서서도 얘기했었는데, 시그모이덜의 분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 L6 시그 예제를 돌려보시면 뭔가 이게 파란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0.1 x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0.1이 붙었으니까 함수는 뒤집어져 있고요. 제곱이니까 이걸 써놓으면 마이너스 0.1 x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꼭지점은 2의 2차 함수고 마이너스 0.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결과 보시면 여기가 대략 2쯤 되겠죠. 이 근처에 2가 있고 함수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파란색. 이걸 추정하는 빨간색 커브가 바로 얘가 y hat, 즉 대문자 y라고 한 녀석이고요. 이 녀석이 바로 yi, xi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가 거지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까지 잘 수렴을 안 합니다. 무식하게 많이 돌리셔야 되는데, 저는 보통 머신러닝에서 10,000번 이상은 잘 안 돌려서, 10,000번 이상 돌려서 잘 안 되면 이거는 거지 같네, 이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급해서, 급해서 보통 그렇게 따집니다만, 해보시면은 지금 한 2,000번 돌렸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15,000, 20,000번 정도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참지를 못해요. 이것도 붙여야겠네. 이제 L6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이제 돌려보시면 되는데, 로그 시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시그모이덜, 파이가 시그모이덜인 경우입니다. 이걸 대입을 해보면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렴을 빨리빨리 못하고요. 약 2,000번쯤 간 결과가 바로 이 녀석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크게 튀는 장면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웨이트 1, 2가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랜덤 값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고 저는 여기 보면 시커멓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코드는 찾아보시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흔들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수렴성이 그지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면서 그래도 천천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또 이러다가 한번 또 탁 튄 다음에 이렇게 또 작아지는 현상들을 보실 겁니다. 이 지터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고 아마 숙제에서도 얘기할 텐데, 지터링은
뭔가 해를 잘 못 찾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뭔가 알파 값도 좀 큰 거고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수정을 하셔서 그냥 보통 그래도 시그모이드를 한 10,000번, 20,000번은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다 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파란색하고 똑같아지는 그날까지 뉴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거고요. 예, 저는 너무 답답해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그모이드를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 여기에서 또 다른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H가 지금 20개로 되어 있는데 만약 2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히든 스페이스로 늘려보면은 뭔가 성능이 또 좀 달라집니다. 거의 비슷한 경우에 에스티메이션 한 결과를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근접해 있죠. 네. 히든이 많아지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뭔가 그 특징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레고 블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함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뉴럴의 입장에서는 얘가 x-2의 제곱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에러를 좁히려고 하다 보면 뭔가 레고 블록이 더 많으니까 히든 쪽에 레고 블록이 많으니까 그걸 조합해서 조금 더 해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뭐 시그모이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뒤에 나오는 RBF 사용하시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텐데 아마 해보시면은 시그모이더는 못 써먹겠구나, RBF는 좋구나 이런 인상들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가려져 있던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 x는 지금 보시면은 n이 11개니까 x는 11 곱하기 1이었는데 여기 하나를 더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i는 매트랩하고 똑같은 펑션으로 원즈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즈 쓰시면은 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1인 것들만.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i에 해당하는 게 두 군데 있어요. 한 번은 x하고 i의 관계에서 나오고 z하고 i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제가 코드를 짰냐면 x는 11 곱하기 1이었잖아요. 그래서 x 안에다가 지금 이 표시는 여러분들 아마 매트랩에서 똑같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땡땡하고 콜론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행에 대해서 두 번째 열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 벡터가 있는데 11 곱하기 1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행에 대해서 두 번째 열은 즉 x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게 이거밖에 없는데 얘의 두 번째 열을 가르쳤잖아요. 열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전부 다 2를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는 뭐냐, i는 원즈를 아예 넣어서 이 부분 z하고 i하고 합치는 부분에 i는 z가 뭐였어요? n 곱하기 h 개수였잖아요. 거기에다가 i를 맞춰야 되니까 i는 h 곱하기 1개만큼이 필요해서 요거는 나중에 코드에서 보시면 알 텐데요. 먼저 z하고 i를 합쳐서 n 곱하기 h 더하기 1개만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1인 녀석을 채워놓고 이 부분에 마지막 열은 1111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만드는 코드가 되겠고 이 i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를 다 합친 걸 다 1로 채워놓고 z 부분만 쓰고 나머지 1은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대로 1을 추가하는 형태로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코드 스타일이 파이썬이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해서 아예 이렇게 이와 같은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코드는 여러분들이 차수를 바꿔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숙제로도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숙제 다음 주에 내드리죠. 뭐 이번 주 이거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각가지 웨이트들이 몇 개가 되는지 히든 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레고로 설명한 거는 오늘 이번 학기 처음인 것 같은데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 블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경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차원을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이런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입력대 출력이 있는데 여기에 개수를 되게 많이 늘려놓으면 입력대 출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별의별 과정이 다 있겠죠. 물론 여기는 딥러닝하고는 다르게 한 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히든이 한 층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이 안에서 다 만들어서 입력 대비 출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히든의 개수를 늘릴수록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많이 써보는 것도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면서 이런 문제는 풀리고 저런 문제는 안 풀리네. 이런 거에 대한 감을, 그리고 속도는 또 얼마만큼 되는지 좀 초반에는 감을 충분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